네, 김인경의 나우제주 소통공감 2021 제주도 의회와 제주도민 간의 소통과 공감을 위한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11대 제주도의회 포스트 코로나 특별대응위원회에서 또 위원장도 맡고 계시고요. 행정자치위원회 이동을 지역구로 가지신 우리 더불어민주당 강성민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오셨네요. 한 2년 예, 만에 우리 예, 나우제주 그렇습니다. 예, 방문해 주셨어요. 자, 우리 애청자 여러분에게 또 첫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JIBS 김민경의 나우제주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도남동 이두이동 지역 주민 여러분, 강성민도 의원입니다. 네. 1년여 만에 다시 만나게 되어 너무 반가운데요. 네. 지난 1년 넘게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도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도 구성하고 나름대로 지난 한 해 의정활동을 열심히 했는데요. 그렇지만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유례없는 위기에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의 위기를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잘 극복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겠고요. 네, 네. 올 한 해 저도 더 열심히 일할 것을 JIBS 김민경의 나우제주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또 3월이고 네. 뭔가 또 봄이라서 뭔가 더 이렇게 시작하고 싶은 또 시작하기 좋은 그런 계절이 아닌가도 싶은데 이 봄을 제대로 만끽하면 참 좋을 텐데 지난해 이어서 올해도 많이 힘듭니다. 그죠? 네. 네. 그런 점에서 이 포스트 코로나 특별 대응위원회가 또 조직이 돼 있어요. 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이 포스트 코로나 특별 대응위원회 어떤 역할인가요?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코로나19가 지난해 1월 이렇게 네. 발생을 했죠. 네. 그 이후에 제주도에서도 이 삶이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기존의 정책 방향과 내용도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요. 네, 이렇게 네. 구성을 생각하게 됐고 네. 도정 전반에 대해서 정책 기조와 방향을 의회 차원에서 좀 점검도 하고 중장기 정책 전략을 수립하고 경제뿐만 아니라 산업 문화 등 사회 전반의 삶의 변화와 혁신 요구에 대처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해 7월 달에 제안을 했고요. 네. 이후에 구성이 돼서 제가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네, 네. 출범한 지 한 8개월 가까이 지났죠. 그동안 정책 토론회도 한 6번 정도 했고 택배 노동자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 시기에. 네, 네. 그분들 그리고 행사 기획하시는 분들 모시고 간담회를 한 3번 가량 개최를 했고요. 네, 네. 조례를 저희들이 코로나19 대응하는 조례를 좀 몇 건 발의했습니다. 6건 정도 했는데 대표적인 게 제가 제안을 했고 우리 특위 소속 송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는데 네. 친환경 우리 농산물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인데요. 그 학교 급식이 코로나19 시기에 중단이 됐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 농민들이 좀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이런 사태에 대비해서 생산 계약을 체결한 농업인 등에게는 그 필요한 지원을 또 할 수 있도록 한 조례고요. 네, 네. 그리고 정책 제언도 좀 했죠. 네. 제가 1월 21일 날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수립합니다. 도에서. 네, 네, 맞아요. 발표에 따라서 여전히 우리가 직면한 현실 기후 위기가 아니라 기후 변화로 좀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주형 기후 위기 역량 평가 제도가 네. 포함 검토되어야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했고요. 네, 네. 조례도 기후 변화를 기후 위기로 모두 좀 바꿔놨습니다. 네. 심각하지 않습니까? 기후 위기가. 그렇죠. 특히 지난해 저희들이 좀 성과를 냈던 부분이 뭐냐면 지금 코로나19 시기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없는데 힘든데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신규 대형 면세점을 제주도에 특허를 허용하겠다 이렇게 좀 했었거든요. 네, 네. 이 부분 얘기를 듣고 제가 좀 분노를 하고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결정 철회 투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 차원에서 특위가 출범하자마자 성명서를 발표하고 또 한 번 더 발표하고 제가 마침 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덕 위원장 그리고 우원식 의원을 만나서 네, 네. 설득을 해서
이게 지금 관세청에서 공고를 하게 되는데요. 네. 지금 보류 상태로 지금 공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코로나19 시국에 소상공인들이 다 죽어가는데 면세점이 생기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더 힘들어질 것 같은데 이걸 발표하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도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 제가 했는데 작년 12월에 네. 그 아시다시피 골프장 상당히 횡포가 심하지 않습니까? 코로나19에 단군율의 최대 호황이라고 하잖아요. 골프장만큼은. 그래서 이 지역자원 시설세 부과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과를 했고요. 그 이후에 행자위 심사에서 재산세 감면폭도 상당히 줄였습니다. 그래서 세수가 수억 원 정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네. 좀 짧은 기간 동안에 좀 나름대로 일을 했는데 네. 이게 또 코로나19 때문에 무슨 업무 보고를 한다든지 이번에도 제가 민생 전략 회의를 좀 하려고 했는데 네네. 코로나19가 또 발목을 잡는 이런 형국이 되고 있어서 상당히 좀 하기가 힘듭니다. 예. 아, 그렇군요. 네. 이제 포스트 코로나 특별 대응위원회에서 다양한 또 역할과 또 조례들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사실 또 코로나로 이렇게 모이기도 힘들고 알리는 것도 힘들어졌어요. 이게 예. 랜선을 통해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또 제대로 우리 또 알아야 될 우리도 권리도 있고 우리가 알면 좋을 이야기들이 많으니까요. 예. 종종 이렇게 또 방송에서 이야기해 주시면 또 좋은 방안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예, 고맙습니다. 네, 또 우리 강선배 의원은 사실 뭐 진짜 다양하게 활동도 열심히 해주고 계세요. 지금 뭐 지난해에도 보니까 지난해 제주도2회 의정 대상에서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하셨고, 네, 예. 또 저희 그 따로 또 저희 또 이 방송에서 이렇게 좋은 내용 있으시면 또 막 보내주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네 활동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외에 또 혹시 뭐 따로 준비하는 활동이나 준비 중인 조례안 또 있으세요? 알려주시고 싶으신 내용 있으시면 코로나19 관련해서요. 네. 웰니스 관광이 좀 뜨지 않습니까? 네네. 제주도에서도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강원도에서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문광의 박호영 의원 대표 발의로 해서 네. 저희 특위 소속 의원입니다. 네. 육성 지원 조례 좀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간담회도 한번 했습니다. 네. 그리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 이 조례 좀 준비를 오래 했는데 아마 4월 중에 대표 발의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조례는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고은실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할 거고요. 네. 4월 9일날 제주학센터하고 해서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제주도의 괜당 문화를 비롯해서 공동체 문화에 대한 변화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한 토론회를 좀 계획하고 있고요. 미래 성장 동력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먹고 네.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와 관련한 토론회도 할 거고 뭐 책도 좀 발간할까 전문가들을 글들을 모아서 네. 도서를 좀 발간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다양하게 지금 활동들을 할 계획이시네요. 예. 사실 우리 제주도가 진짜 앞으로 어떻게 뭘 먹고 살아야 되는지 정말 고민들 많거든요. 예. 웰니스 관광도 그렇고 뭐 토론이라든지 앞으로 그런 일들도 많이 기대가 되고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나중에 또 한번 정리되면 알려주시죠. 예, 네. 예. 자, 그리고 이제 벌써 이제 다음 달에 우리 제주 4.3 또 이제 반가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제주 예. 4.3에 대해서도 특별히 신경 써서 활동도 하고 계시거든요. 어떠세요? 최근에 사생과 관련된 또 조례안 준비한다는 소식도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또 좀 소개해 주시죠. 뭐 제가 젊은 시절부터 4.3 쪽에는 운동을 좀 했었고요. 네. 사삼특위 위원도 하고 좀 아이디어도 제가 많이 의회에서 얘기하는 편인데 네. 지금 또 하나 우리가 해야 될 과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4.3 평화기념관 내에 조작간첩 전시물이 사라진 배경에 박근혜 정부가 개입돼 있었다고 주장을 했고 네. 즉각 복원할 것을 주문을 했었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제가 좀 착안을 한 사항이 있는데요. 과거 저희들이 뭐 학생운동 할 시절 때나 이 4.3 운동할 때 보면 조작간첩 사건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사정권 시절 때 60년대에서 한 80년대 사이에 상당히 많았었죠. 네. 이와 관련해서 제주도민들이 연관이 많습니다. 이는 곧 그 4.3과 연결이 다 돼 있고 제주를 4.3 사건 이후에 그 4.3 때 떠나신 뭐 친일척을 만나기 위해서 일본으로 간다든가 생존을 위해서 제주를 떠나서 일본에 가서 교포사회를 좀 형성하게 되거든요. 그때 거기에 조총련이 있고 또 거리민단이 있는데 조총련 같은 경우에 가입했다. 이렇게 해서 좀 문제제기를 공안기관에서 60년대에서 80년대까지 인권 침해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간첩으로 몰아서.
이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좀 무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분들이 지금까지 고초를 상당히 많이 당했고 국가적 배상을 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 국정원 진실조사위원회 그리고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조사도 있었지만 네.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부분도 있고 네. 그리고 우리 제주도 출신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도 차원에서 이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 비록 우리가 4.3이 지금 이번에 특별법 전부 개정이 통과되면서 배보상까지 얘기하는 상황이지만 네네. 4.3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4.3 이후에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본 이분들에 대한 조사라든가 네네.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덜 되고 있다고 생각해서요. 네네. 조례로나마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 피해자에 대한 지원들의 내용을 담은 조례를 좀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했고 네. 이게 바로 인권신장과 민주발전에 기여하는 길이다라고 생각해서 네. 조례를 제정을 준비하고 있고 마무리 거의 됐고요. 네, 25일 날 사상을 앞두고 25일 날 전문가들을 모시고 네. 정책 간담회 열고 4월 3일 이전에 네네.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돌연동에 간첩 사건 피해자인 제주 출신 강광보 씨 이분이 자기 돈과 그리고 모금 활동을 통해서 나온 돈을 통해서 수상한 집을 지금 운영하고 있죠. 네네. 여기에 가면 이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강선미 위원께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4.3 평화기념관에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갑자기 2017년도에 리모델링 과정에서 조작 간첩 사건 관련 전시물이 사라졌다. 네, 요거 관련해가지고 또 따져 물었던 저도 기억이 나는데, 자, 이번 이제 73주년 4.3을 맞아서 여러 가지로 이제 지금 진상 규명들, 또 좋은 소식도 들려오고 있지만 더불어서 함께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네, 저도 좀 지켜보고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생과 관련된 정말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노력들이 더 과제가 많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드네요. 우리가 네. 마지막 단계로 배보상을 얘기하지만 네.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4.3 이후에 아픈 삶을 살았던 간첩 조작 사건, 네. 그리고 4.3 당시 산지 앞바다라든가 바닷물에 빠뜨려서 죽였다는 수장 사건, 네. 학살, 이러한 부분들 지금도 우리가 4.3을 얘기하면서 진실 규명을 얘기하면서도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네. 상당히 좀 있습니다. 지금 매장된 데 유해 발굴 이런 부분들도 지난번에도 했다가 안 됐지만 또다시 한다고 했지만 이런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 상당히 지금 곳곳에 많이 있거든요. 각 분야별로 많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더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네요. 더 교육도 그렇고 앞으로 해야 될 과제가 많습니다. 함께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앞서서 이제 환경 관련해서 기후 위기 얘기도 잠깐 하셨었지만 지역의 특성에 맞는 환경 교육을 위해서 조례 개정안 추진한다 소식도 들려오고 있거든요. 좀 더 어떤 내용인지 좀 알려주시죠. 예, 코로나19 겪으면서 환경이 중요성이 더 대두되고 있는데요. 네네. 지구 온난화 등 기후 위기의 심각성이 커지면서 미래 세대인 제주도 학생들을 환경 역량을 가진 시민으로 성장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환경 교육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조례인데요. 네네. 환경 교육의 정의를 기후 위기, 에너지, 물, 생태, 산림, 해양 환경에 이르기까지 확대를 좀 했고요. 네. 환경교육 기본 계획에 제주 특성에만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의 환경교육에 대한 소양교육에 관한 사항들이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또 그리고 교원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에 대한 연수는 물론 각종 관련 연구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요.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화된 맞춤형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도록 시범학교를 운영하도록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이번에. 예. 아, 조금 더 세심하게 우리 지역에 정말 이름처럼 예, 좀 특성에 구체적으로 맞게 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들어왔네요. 예.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부분이고요. 예. 네. 자, 이 관련된 내용도 나중에 저희 여러분들 더 다시 자세한 불러주시면 네, 알려드릴게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관련돼서만 얘기해도 시간이 모자랄 것 같은데요. 네. 그죠? 네. 지역구 얘기도 한번 할게요. 빼놓을 수 없는 부분들인데, 현재 이동을 가장 큰 현안,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나요? 지역 주민들이. 특별한 현안은 지금 당장은 없는 것 같고요. 아, 네. 저 지역구가 아까 말씀한 이동 을인데, 네. 도남동 이동 일부죠. 네. 도의에 제가 입성하기 전에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건설이 아주 이슈가 좀 됐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잘 마무리돼서 제가 강력히 좀 주장을 해서 네. 코로나19 시기에 특히 공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공원화 사업을 꾸준히 진행 중이고요. 지금 작년에 뭐 어린이 공원이라든가 기본 그 시설들 이렇게 네. 좀 되고 있고요. 앞으로 둘레길 조성, 그 잔디밭 조성, 주차장도 더 확대할 거고요. 2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서 내년도까지 어쨌든 1단계 공사들이 좀 마무리될 것이고, 네. 제가 당선된 이후에 여름에 그 분수대를 중심으로 아이들 엄마 아빠들이 많이 오는데요. 네. 문화가 흐르는 밤 행사를 좀 기획하고 치러서 네.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 때문에 그 동영상으로 좀 겨울에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돼서 그 분수대를 중심으로 아이들과 우리 부모님들이 흥겨운 그 여름밤을 지낼 수 있는 그 장소가 또 다시 한번 좀 부각됐으면 좋겠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또 구 제스코마트죠. 우리마트라고 하는 곳인데 주차장을 좀 일단 조성을 했는데요. 앞으로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형 마트가 있었는데 그 마트가 없어지고 제주시에서 그 부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그 건물을 지금 지으려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1층을 조성해서 차량이 어느 정도 세우는지 보니까 1층에 주중에 같은 경우는 몇 대 세우질 않아서 상당히 좀 이 부분에 대한 좀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 어떤 방향으로 이 부지를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지역 주민들께서 또 실제로도 자신의 삶과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되는데 또 사실 코로나로 또 어려운 부분이에요. 예. 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좀 많이 이야기들을 통하고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 이제 의정 활동하신 지도 네. 저도 지방선거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그죠? 내년에 네. 또 이제 선거를 치르게 되고요. 앞으로 이제 남은 시간들 어떻게 또 계획하고 계신지 앞으로 의정 활동도 좀 계획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작년 올해 좀 일을 나름대로 코로나19 관련 민생 관련 좀 일을 많이 했는데 네, 맞아요. 수사 소식도 많이 들려왔었고요. 예, 그래서 제가 네. 도의회에서 처음으로 평가한 입법 네. 평가에서 입법 부문 최고위원상도 받고 제주 카메라 기자에서 주는 올레위원상도 받고 광복회에서 맞습니다. 주는 상도 받고 제가 다 열고 해드렸어야 되는데. 예,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또 감사표도 받고 등등 했는데 네. 상 받아서 좋긴 한데 마음이 더 무겁고요. 네. 어쨌든 올 한 해도 코로나19가 계속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생이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이분들 좀 챙기는 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아까도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4.3특별법 국회 통과가 또 다른 저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예산 확보도 필요하고요. 더 소외된 분들, 사상으로 인해서 소외된 분야들 이 부분들 찾아서 해결하는 것 이런 것들 좀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이렇게 또 다양한 계획들도 세워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요. 지금 힘겨운 일상을 보내고 있고 지역 구민들 옆에서 또 가까이 보시면서 더 느끼고 계실 텐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도민 여러분에게 또 지역 구민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또 희망의 한 말씀 좀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여느 때보다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실 분들을 생각하니 정말 가슴이 메어지는데요. 이 전례 없는 위기가 끝나는 그날까지
의정활동 잘 매진해서 네. 민생을 챙기는 도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늘 함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모두 힘내시고요. 파이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소통공감은 오늘 제스토1회 또 행정자치위원회 이도을 포스트 코로나 특별대응위원회 위원장 맡고 계신 강성민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